연락은 계속 오는데요. 매일은 아니어도 이틀에 한 번쯤 혹은 며칠 지나면 또 먼저 연락이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상은 안 나가요. 만나자는 얘기도 없고 깊은 대화도 없고 그냥 안부 묻고 뭐해? 밥 먹었어? 이런 얘기만 주고받다가 끝나요. 처음엔 관심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락을 계속하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뭔가 싶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연락하는 건가? 혼자 이런 생각하다 보면 제 마음만 무거워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편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일단 편하게 들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뭘까요? 아마 의심일 거예요. 나한테 진짜 관심 있는 건가? 아니면 나를 단순히 친구로만 생각하는 건가? 이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 내가 착각한 건가? 내가 기대를 너무 큰 건가? 이렇게 자기 탓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그 사람과의 연락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받으면 기분 좋은데 동시에 무거운 거예요. 이 느낌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게 있어요. 남자가 연락은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거든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천천히 풀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남자들은 마음이 생기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빠르게 다가가는 스타일이고 다른 하나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 스타일의 남자들은 마음이 없어서 안 다가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더 신중해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남자들의 마음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호감을 확인하는 시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일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걸 조용히 관찰하는 거죠. 이때는 연락을 하긴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가볍게 안부를 묻고 일상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편하게 답장을 해주고 대화가 잘 이어진다 싶으면 조금씩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이 단계가 생각보다 길어요. 빠른 사람은 며칠 만에 넘어가지만 신중한 사람은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이 커지는 시기예요. 이때가 좀 복잡한데요. 마음이 커지면 당연히 만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동시에 두려워지기도 해요. 내가 너무 빨리 다가가면 부담스러울까봐, 내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동시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연락은 계속하는데 정작 만나자는 말은 못 꺼내요. 이 시기에 남자들은 사실 머릿속으로는 당신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조심스럽고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타이밍을 재는 시기예요. 이제 만나고 싶은 마음은 확실해졌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낼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말하면 괜찮을지, 이런 걸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때 남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상대방은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나 봐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네 번째 단계는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시기예요. 남자들은 감정이 너무 앞서가면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쉽게 보일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일부러 한 발 물러서는 거죠. 이때 연락 빈도가 살짝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연락은 오는데 내용이 더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관심이 줄어든 건가 싶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마음이 너무 커서 조절하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단계는 확신을 얻고 싶은 시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도 관심 있다는 확신만 들면 그때 진짜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 확신을 얻는 방법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남자는 상대방이 먼저 신호를 주길 기다리고, 어떤 남자는 자기가 먼저 작은 신호를 보내고 반응을 봐요. 그리고 어떤 남자는 그냥 용기를 내서 한 번에 말하기도 하고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서로의 타이밍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타이밍이 안 맞으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그럼 나는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조금 더 편한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남자가 조심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가갔을 때 받아줄지 부담스러워할지 이게 불확실하니까 계속 망설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불확실성을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나 너랑 대화하는 거 좋아 정도의 신호를 자연스럽게 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그가 또 가볍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해? 이럴 때 보통은 응 집에 있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줄만 더 추가하는 거예요. 너 요즘 연락 자주 해주니까 좋더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이게 고백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말도 아니거든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확신을 얻어요. 아, 이 사람 나랑 연락하는 거 싫어하지 않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혹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상대방이 계속 가볍게 물어보기만 하니까 답답하시죠? 그럼 한 번쯤은 당신이 먼저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너 요즘 어때? 일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느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지고 결국 만나자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연락은 오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는 게 나쁜 신호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은 연락 자체를 안 해요. 귀찮으니까요. 근데 계속 연락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그리고 이 느린 속도가 때로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해요. 빠르게 시작한 관계는 빠르게 끝나는 경우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천천히 조심스럽게 쌓아간 관계는 오래가요.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고 편한 감정을 쌓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나쁜 시간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한 여성분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자가 매일 연락은 하는데 만나자는 말은 한 달 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답답해서 어느 날 먼저 물어봤대요. 우리 한번 만나서 밥 먹을래?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못 꺼냈어. 이렇게 답했대요. 결국 둘 다 만나고 싶었는데 서로 눈치만 보다가 시간만 흘러간 거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때로는 한 발짝 먼저 내딛는 게 서로에게 편한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한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신중한 스타일이었어요. 여자랑 2달 넘게 연락하면서도 만나자는 말을 못 꺼낸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만나자고 했을 때 거절당하면 그 다음부터 연락하기가 어색할 것 같아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연락하는 것 자체가 좋았대요. 매일 안부 묻고 일상 나누고 이게 편했던 거죠. 근데 만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그 편한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 여자가 먼저 우리 커피 한잔 할래라고 했고 그제야 만났대요. 그리고 지금은 잘 만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남자는 연락은 계속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자기 감정을 정리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좋은데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편한 건가 이런 식으로 본인도 헷갈려하는 거죠. 이럴 땐 시간이 필요해요. 억지로 빨리 답을 내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본인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해보세요. 첫째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연락이 온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나 봐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냥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그 속도를 인정하고 조금 여유를 갖는 거죠. 둘째는 작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랑 얘기하니까 좋다 정도의 가벼운 신호면 충분해요. 이 작은 신호가 쌓이면 상대방도 확신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셋째는 때로는 당신이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답답하고 이 사람이 좋다면 한 번쯤은 당신이 먼저 우리 밥 한번 먹을래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상대방은 고마워할 수 있어요.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을 당신이 대신 꺼내준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 모든 걸 해봤는데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그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한 관계로만 생각하는 건지 이건 당신만 판단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말투, 반응, 시간을 내는 방식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만약 진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 그때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당신의 시간과 감정도 소중하니까요. 연락은 오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근데 이게 꼭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당신이 먼저 작은 신호를 보내보세요. 그게 서로에게 편한 길일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